왜 7살 손주가 웃으며 던진 집 크기에 대한 질문이 노부부를 공포에 떨게 했을까요? 순수한 감탄 뒤엔 집을 미리 점 찍어둔 자식들의 소리 없는 계산이 조용히 깔려 있었거든요. 이 질문 하나가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지키려는 부모들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의 예쁜 입에서 나온 말이 상속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신호탄이 된 셈이죠. 이들은 이제 웃음 섞인 대화 대신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서류 뭉치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률사무소에는 부모와 자식 간 효도계약서 상담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대신 매달 부양료와 병원비를 보장받으려는 처절한 생존 문서인 셈이죠. 공식 기록엔 남지 않는 가족 간의 은밀한 거래가 도장 한 번에 조용히 성사되곤 합니다. 과거엔 불효를 막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노후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었거든요. 법조계에선 이 현상을 두고 부모 세대의 불안이 법적 장치로 표출된 것이라 분석합니다. 강남의 50평 아파트를 떠나 용인 오피스텔로 짐을 옮기는 부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보낸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평생 일군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결과였죠. 자식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좁은 방 한 칸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당연하다 믿었던 세대에게 돌아온 건 외곽으로 밀려나는 서글픈 이삿짐차였거든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이 선택 뒤엔 자식의 길을 살려야 한다는 부모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믿지만 며느리는 못 믿겠다는 어르신들의 고백 속엔 현대 가족의 현실이 담겨 있죠. 내 피 같은 재산이 자식이 아닌 남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괴롭힙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배우자의 영향력 앞에서는 주도권을 잃기 마련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결국 계약서는 며느리라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부모가 준비한 마지막 처세술인 셈입니다. 가족 사이의 신뢰보다 문서 한 장의 약속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씁쓸한 순간이죠. 서류에는 월 150만 원의 부양료와 병원비 부담이라는 차가운 조건들이 빼곡히 담깁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방문 횟수까지 명시하며 자식과의 관계를 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죠. 사랑을 거래로 바꾸는 것 같아 마음은 무겁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거든요. 증여세 계산기보다 무서운 건 자식에게 주도권을 뺏긴 채 뒷방으로 밀려나는 공포입니다. 이 잉크 자국마다 자식에게 외면받고 싶지 않은 부모들의 간절함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최근 강남 노년층 사이에서는 80세가 되기 전 집을 정리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하다는 계산기가 이미 냉정하게 두드려진 결과이기 때문이죠. 사후에 자식들이 세금 폭탄을 맞느니 살아서 미리 주도권을 쥐고 나누겠다는 판단입니다. 80세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이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벌어질 자식들의 재산 싸움을 미리 막으려는 부모들의 마지막 배려인 셈이죠. 요즘은 수서역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이른바 수서역 모델이 대세입니다. 수십억대 집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관리 편한 작은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큰 집 지키며 며느리 눈치 보느니 확실한 현금을 챙기고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오피스텔의 좁은 평수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청소 걱정 없는 해방구로 다가오곤 하거든요. 희생하는 부모에서 전략적인 은퇴자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2,000원짜리 식사를 즐기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합니다. 시중식당 부럽지 않은 정갈한 식단이 노년의 하루를 활기차게 채워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나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며 보내는 오후는 자식 뒷바라지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돈이 없어서 쌈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주도권을 유지하는 중이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노인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이제 부모들은 재산권을 활용해 자식과의 관계에서 영리하게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어요. 단순히 재산을 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의 인격을 시험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죠. 확실한 서류와 명확한 선긋기가 오히려 가족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큰 집에 덩그러니 남는 대신 내 몫을 챙겨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부모의 현명한 처세가 결국 자식들이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인 셈이죠. 재산을 미리 받은 자식의 표정이 늘 밝기만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죠. 돈이 넘어간 날부터 미묘한 권력 이동이 시작되며 관계에 조용한 균열이 생기곤 하거든요. 부모의 곳간이 비어가는 속도와 비례해 자식들의 방문 횟수도 줄어든다는 씁쓸한 통계도 있죠. 사랑만으로 묶여있던 가족관계가 자본의 논리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균열을 막기 위해 부모들은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약서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평생 우애 깊던 형제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광경을 본 적 있으신가요? 중환자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2, 3천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게 요즘 병원비거든요. 누가 낼지 서로 미루다 결국 소송까지 가는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 싸움까지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죠. 이 비극을 막으려 부모들은 건강할 때 미리 치료비 분담을 계약서에 못 박아두려 합니다. 아무리 잘 키운 자식이라도 부모의 재산 앞에서는 본능적인 욕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달콤한 말 뒤엔 사실 집을 빨리 달라는 속내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노인들은 이제 그 사탕발림에 속지 않고 자신만의 확실한 노후 자금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죠.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기보다 시스템으로 효도를 강제하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 자식이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이 문서가 차가워 보여도 사실은 가족 사이의 전쟁을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명확한 선이 있어야만 자식들도 헛된 기대 대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모호한 약속은 갈등을 키우지만 확실한 서류는 오히려 서로의 책임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먼저 선을 그어줄 때 자식들은 그 안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부모를 대할 수 있죠. 건강한 거리가 진정한 효도를 만든다는 평범한 진리가 계약서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노년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지갑이 든든해야 자식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돈이 중요한 건 탐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인생 10년이든 20년이든 내 돈으로 내 시간을 사는 게 가장 영리한 노후죠. 자식에게 올인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좁히려 애쓰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계약서라는 법적 틀 안에서 서로의 의무만 다해도 고부 갈등의 절반은 사라지곤 하죠. 감정에 기대면 서운함만 쌓이지만 시스템에 맡기면 예의를 갖춘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사랑에서 주는 재산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비치지 않게 미리 장치를 두는 겁니다. 이 차가운 계산이 역설적으로 명절마다 웃으며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효도도 아날로그식 말로만 하는 시대는 가고 디지털로 증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는 부양료 알람이 부모에겐 가장 반가운 안부 인사가 된 거죠. 계약서에 명시된 자동이체 한 줄이 자식의 마음을 대신하는 든든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도구는 차가워졌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오히려 부모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지탱해줍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을 더 스마트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리한 처세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관념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공짜 제사는 자식을 망치지만 조건 있는 상속은 자식을 더 성실하게 살게 만들거든요.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가 자식의 인격까지 완성하는 법이죠. 이 문서 한 장이 가족의 역사를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다시 쓰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처세는 결국 솔직함과 명확함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아들은 믿지만 세상의 풍파는 못 믿겠다는 그 고백이 가족을 구하는 길이 됩니다. 재산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바로 우리 가족만의 건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준비된 부모만이 자식의 효도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자격과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부모들의 사랑법입니다. 이제 큰 집은 자식에게 주고 나는 2,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마음만은 홀가분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재산을 나누어 준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역설적인 자유이기 때문이죠.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내 인생을 즐기는 모습이 자식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리한 노후를 선택한 이들은 이제 상속의 공포 대신 내일의 탁구 시합을 기다립니다. 부모의 독립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건넨 재산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을 그어야 할까요? 효도계약서는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준비한 지혜입니다. 이야기 하나가 끝났어도 그날의 서명은 지금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지키고 있죠. 명확한 선이 있어야만 사랑했던 기억마저 돈 때문에 얼룩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거든요. 짧은 서명 한 줄이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가족 곁에 조용히 남아 흐르고 있어요.